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시누이에 이어 아들만 바라는 시어머니가 손녀와 며느리까지 무시하길래 시어머니와 등 돌리게 되었다는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신랑과는 연애 2년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연애 때 시댁일로 몇 번 헤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신랑 때문에 잘 넘겼는데 막상 결혼을 하니까 신랑도 그 위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 바라기였어요. 신랑과 시누이 남매 둘뿐이었는데 어머님은 아들에 대해 유난히 집착이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상통화해서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점심때도 저녁때도 하루 몇 번을 영상통화로 통화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애 때 자기랑 나랑 자주 만났어도 한 번도 이런 거 못 봤는데 왜 이러시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야, 엄마 연애 때도 전화 많이 했는데? 언제? 나 화장실 가면 오랫동안 있을 때 있잖아. 그때 엄마랑 통화한 거야. 라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유독 화장실 가면 한참을 있다 온 적이 꽤 있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그때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혹시라도 내가 이러면 전 여친처럼 헤어지자고 할까봐 조심하자고 해서 나도 그냥 엄마 말에 따랐지.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야, 이딴 게 뭐가 사기냐? 어쨌든 적당히 좀 해. 이제 결혼도 했으니까 전화 양도 좀 줄여. 라고 했더니 알겠어. 엄마한테 얘기해 볼게. 네가 싫어한다고. 뭘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싫다고 하면 좋아하시겠냐고. 그냥 자기가 유도리 있게 잘 말해.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유도리는 개뿔. 있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해서 시어머니 저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너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 저는 둘러댈 말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네, 이젠 혼자도 아니고 결혼까지 했으니까 전화 좀 줄여주셨으면 해요. 하유, 너도 참 별나다. 엄마가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데 뭐 때문에 줄이라 말아 하는 거야? 아니, 불편해서요. 아니, 뭐가? 나는 통 이해가 안 간다. 아침에 전화해서 너를 바꿔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한 거 가지고 난리니? 그럼 이 사람 출근 후에 통화하세요. 저는 그냥 불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만 통화하고 끊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님 집 여기저기 보여달라고 해서 체크하시는 거 다 알고 있다고요. 알았냐? 아니, 시어머니가 돼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니? 네, 저는 불편해요. 너도 참 누구 못지않게 힘든 애다 하시는데 너무 신경질이 확 났어요. 왜냐면 이 집 식구들은 툭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신랑의 전 여친 얘기를 제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회사 일도 잘 안 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 확 받고 있었는데 이딴 말을 들으니까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어머님, 제발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제발 부탁인데 신랑 전 여친 얘기 좀 제 앞에서 삼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저랑 앞전에 한 말 때문에 기분이 별로였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뭘 삼가하라 말아야? 그리고 내 아들이 그 여자애를 5년 넘게 만나서 내가 입에 패서 그런다.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기가 막혔어요. 당연히 오랫동안 보고 지내셨으니까 입에 붙는 건 제가 어떻게 못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했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네요. 지금도 가끔 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고치겠니?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신랑놈이 저 모르게 만남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신랑놈을 그날 제대로 잡았어요. 당연히 신랑은 저랑 만남을 가지면서 한 번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신랑 모르게 그 여자랑 여러 번 만남을 지속해오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사실을 신랑이 알게 되어서 시어머니는 그 여자랑 만남을 다신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신랑을 속이고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는 눈치였어요. 신랑만 만나지 않으면 괜찮지라는 생각에 신경을 끊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누이년이 저를 열받게 하네요.
그것이 나이는 저보다 10살이나 어리면서 어찌나 시누이 노릇을 하려는지 이것이 시댁에서 따로 나와 살고 있는데 수시로 저한테 전화해서 반찬이며 빨래 청소를 해달라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에 단번에 거절을 했더니 이번에는 자기 엄마한테 말을 했는지 시어머니 모른 척하면서 저를 시누이 집으로 불렀어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부르니까 일단 가봤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없고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청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저는 청소를 하지 않고 할 말 하고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일하고 와서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집도 오늘 신랑이랑 대청소하는 날이라 가봐야 해요. 저 아가씨 집까지 청소 못해요. 어머님이 하세요. 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집에 가는 길에 너무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와서 친구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하고 시누이 흉을 죽어라 봤네요. 그랬더니 친구가 지금처럼 참지 말고 제대로 저를 보여주라고 하더군요. 먼저 선빵을 날리라고 해서 기회되면 한번 해보리라 다짐하는데 친구가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두고 이상한 개 또라이 모녀라고 말을 해줘서 배꼽 빠져라 웃으면서 집에 왔어요. 그런데 헐, 시누이가 저희 집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아가씨, 여긴 웬일이에요?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반찬 해달라고. 그래서 가지러 왔는데요. 얘기를 듣는데 기가 차니까 웃음만 나오길래 마침 아까 다짐한 것도 생각나서 먼저 한 소리를 했죠. 넌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해먹어. 그리고 내가 해준다고 했어? 어디서 시누이 노릇이야 이게? 했어요. 제 말이 심했는지 신랑이 벙쪄하고 시누이년도 분한지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똥 마려우면 네 집 가서 싸. 네 똥 냄새 우리 집 풍기지 말고. 거세게 말을 날려줬어요. 시누이 눈을 크게 뜨고 너 말 다 했어? 저도 반말로 했지만 인연이 보란듯이 반말로 저한테 짓거리길래 시누이년 머리채를 잡아채서 야, 너 위아래도 없어? 어디서 너래? 내가 지금 어디서 온 건 알고 있지? 청소도 네가 해 라고 했어요. 신랑도 보고만 있다가 자기 동생 머리채를 제가 잡아채니까 그때서야 큰 소리를 내면서 말리긴 하더군요. 그래서 집안에선 힘도 없는 새끼한테 말했어요. 야, 너도 혹시 내가 네 동생 집 청소나 해주길 바라니?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기가 막혀서 어머님이 네 동생 집으로 나를 불러서 가보니까 나보고 청소하란다. 화장실은 곰팡이가 필 때까지 펴서 들어갈 수도 없는 더러운 곳을 나보고 하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고 왔어. 네 동생 혼자 고상한 척 다 하고 혼자 깨끗한 척 다 하던데 집은 아주 개판이더라. 제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시누이년 울면서 나가버리고 신랑놈도 제가 심했다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날 서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년 일로 둘이 대판 싸우고 각방을 썼어요. 이틀 동안 신랑이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전화 와서는 저한테 또 한 소리를 하더군요. 넌 얼마나 잘났길래 아직 어린애한테 막말을 짓거려? 어머님, 할만 했으니까 한 거예요. 그럼 폭력도 그런 거야? 저도 참을 만큼 참다가 터진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동안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가씨 저한테 말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래도 저는 시누이니까 참았는데 그날 그런 일까지 겪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그럴 애가 아닌데. 어머님, 제가 없는 말 하겠어요? 어머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았어요. 사람을 면전에 두고 이 사람 전 여친이랑 비교는 기본이고 제가 몇 번은 생각하고 음식 해다 준 적도 있었는데 쓰레기통에 다 버렸더라고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더는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그때야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랑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어요. 아이를 가지고 8개월쯤 되었을 때 아기 용품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성별을 물어보고 여자아이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여자아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전혀 아이에 대해 묻지도 않고 신경을 뚝 끊더니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을 때도 이틀 후에야 어머님이 병원에 오셔서는 아이를 보고 처음 한다는 소리가 아휴, 하나 달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하더군요. 그게 첫 손녀 보면서 할 소리입니까? 너무 속상했지만 시어머니랑 말 섞어봤자 병원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제 표정은 감출 수가 없었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한 소리 하더군요. 왜? 기분 나쁘냐? 네. 어머님, 아무리 아들을 원하셨다고 해도 건강하게 태어나준 애한테 그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으세요? 난 마음에 없는 말 못한다 하더군요. 역시 상대 못할 할망구구나 싶더군요. 뭐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대꾸도 안 하고 혼자 먼저 병실로 와버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아이까지 이뻐하지 않으셔서 시댁에 아예 발걸음을 안 해버렸더니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오더군요. 그런데 올 때마다 자꾸 쓸데없는 말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길래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모르게 집을 알아보고 이사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남편한테 앞으로 시어머니가 자꾸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남편과도 이혼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 시어머니한테 집 주소 알려주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사간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아이가 3살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시어머니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들었는데 시어머니 아들이나 낳으면 저희를 만나겠다고 했다네요. 헐.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라고 했어요. 아들 낳으려고 둘째 낳을 생각 전혀 없고 이젠 더 이상 아들 낳지 않을 거니까 2번 다시 뵐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이미 아이한테도 친할머니는 돌아가셨다고 말해뒀어요. 왜냐면 어머니도 우리 딸을 원하지 않는데 굳이 할머니에 대해 좋은 말 같은 거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해뒀네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남편이 저한테나 아이한테 잘하고 있어서 이혼은 보류 중이에요. 만약에 이상한 거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이혼할 생각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